쌤, 평소에 하체할 때 기랑근부터 하시는 편 아니세요? 보통 제가 그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를 주로 가져갈 때는 무릎 굽혀주는 그 햄스트링에 먼저 자극을 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랑근을 보통 먼저 건드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전면에다 집중을 많이 해봐서 전면 하체 루틴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익스텐션으로 오늘은 좀 약간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좀 더 빠르게 선피로를 걸어가지고 대퇴 사두에 신경을 잡으려고 익스텐션부터 오늘 진행합니다. 자주 하는 방식은 아닌데 좀 사두근의 느낌을 좀 잘 잡고 펌핑감을 좀 빠르게 올릴 때는 익스텐션을 가끔씩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원레그로 진행을 해서 좀 더 깊은 가동 범위나 정확한 타겟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익스텐션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대퇴 직근보다도 이제 내외측 관근 또는 무릎 주변근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직근을 많이 쓰려고 할 때는 고관절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고관절 이제 굴곡에다가 좀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이번에는 고관절보다는 무릎을 끝까지 펴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릎에 심장값을 많이 걸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무릎 주변근에다가 좀 효율을 빨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관절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무릎을 끝까지 펴주고 당겨주는 기능을 최대한 지금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 주타겟을 이제 외측 관근으로 많이 걸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굴곡을 평소에 제가 원래 즐겨하는 식으로 풀 스쿼트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하프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외측 관근의 상단에 좀 다리가 많이 걸려야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좀 펼쳐지는 항아리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건드는 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견착을 할 때도 그 흉곽을 너무 뒤집어 까는 느낌보다도 약간 어깨랑 팔꿈치 살짝 전방으로 보내주면 좋습니다. 약간의 이제 전거근이나 이렇게 힘을 좀 써서 살짝 잡아놓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도 고관절이 굴곡이 많아지는 풀스쿼트보다도 살짝의 발목에 힘을 더 많이 써가지고 발목의 배측 굴곡을 통해서 무릎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관근에 좀 많이 걸리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쌤, 사람들 중에 발목 가동성, 그러니까 배축 굴곡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쌤 회원님들 중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회원님한테는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배측 굴곡이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발목 가동성이 떨어져서 이제 배측 굴곡이라 하면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 전강이랑 이 발의 각도가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못 들어가시고 많이 밀리게 되면 뒤꿈치가 이렇게 붕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비복근의 타이트함도 있고 전강골근에 대한 힘이 약한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직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5kg잖아, 2.5kg짜리 작은 원판을 뒤꿈치에다 약간 이렇게 대주시고 밟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역도하신 듯이 살짝 뒤에 힐이 올라가 있죠.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내가 좀 더 발목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각도가 이미 한 15도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게 되면 배축 굴곡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죠. 네.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도 그 발목 가동성이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원판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진행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쌤은 근데 보시면은 앞다리 운동할 때 항상 스쿼트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네요. 저는 웬만하면은 진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스쿼트, 프리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체들도 사실 강도를 뽑을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머신들도 사용을 잘하면 되게 좋고, 뭐 덤벨을 쓸 수도 있고, 스미스 머신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체 운동할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웬만한 모든 운동들, 뭐 어브덕션부터 시작해서 어덕션, 뭐 레그컬, 익스텐션, 여러 가지 운동들이 다 결국에는 이 프리스쿼트의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근육군들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단계별로 쌓아 올라가서 최정점에 프리스쿼트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거를 결국엔 잘 해내야지 내가 나머지 운동들에서도, 그 하체 운동들에서도 여러 가지 큐잉들을 잘 녹여내면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제 기본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걸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쿼트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에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관절이 좀 삐걱거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날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날 하체 운동의 좀 강도가 떨어지는 편이 있어요. 스쿼트를 좀 기준으로 하나 삼고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또는 이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어떤 한 부위에서 한 운동을 그냥 그 스탠다드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 플래그를 세게 박아놓고, 그거를 기점으로 다른 운동들에 대한 강도나 내 몸의 테크닉적인 것들을 평가하시면은 그런 약간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평소 하시는 것보다 100kg에서 좀 횟수를 많이 가져갔네요. 오늘은 그 중량을 많이 올리진 않을 거고, 요 120kg까지만 진행을 할 거라서 좀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스타일의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중량을 많이 올리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진행하고 나머지 운동에서 더 강도를 뽑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쌤, 스쿼트 메인 운동 중에 벨트 안 매는 것도 처음 보신 것 같은데. 벨트는 제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무게에서는 진짜 쓰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써요. 그리고 그 헬스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벨트 차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여쭤보면은 한 열의 여덟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더 허리가 얇아 보인다. 그래서 몸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뭔가 운동할 때 좀 더 이렇게 코어가 잡히는 느낌이 있다. 이게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좀 더 좀 생략적으로 얘기해주면, 이 벨트가 계속 좁아진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압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골반 기저근 약간 위에 팽창이 돼요. 근데 벨트를 너무 많이 착용하게 되면 그 기저근의 힘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뭐 좋은 기능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약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그래서 이 코어 근육들도 단련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 벨트 허리보드에 막 의존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느낌상 내가 잘못될 것 같을 때 정도만 차주면 되고, 웬만하면 안 차는 걸 저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부터 넘어갑시다. 쌤, 네. 이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하실 때 안전바가 철컥철컥 할 정도로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신 게 보이거든요. 가동 범위, 저는 이게 레그 프레스 할 때 진짜 가동 범위 짧게 하면서 하는 레그 프레스는 소신발언 하자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그 프레스랑 스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스쿼트는 우리가 이제 바를 기점으로 무게를 받아내는 다리가 바닥에 고정되고 몸이 내려가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몸이 고정돼 있고 다리가 끌고 내려와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레그 프레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코어가 단단하게 잡힌 상태에서 무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막 무게를 많이 올려서 가동을 짧게 해가지고 스트렝스 훈련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보디빌딩 쪽을 봤을 때는 레그 프레스에서 우리가 스쿼트나 다른 머신에서 또는 다른 운동에서는 잡아낼 수 없는 가동 범위를 좀 무거운 중량으로 받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막 레그 프레스에 막 10장 넘게 꽂아가지고 막 400~500kg 이렇게 밀고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짧게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허벅지가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숨만 많이 차고 허벅지로 절대 가는 느낌은 안 나고. 그래서 레그 프레스는 무게로 막 집중하기보다는 정확한 가동 범위와 정확한 템포로 내가 이 걸고 있는 무게를 다 대퇴 사두에 때려 박는다라는 느낌으로 집중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끝나고 나서 또 근육에 걸리는 장력도 되게 셀 겁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축 굴곡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폭도 높게 안 올립니다. 네, 높게 올리는 것보다도 최대한 끌고 내려와서 좀 하단 구간에서 뒤꿈치가 살짝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면서 살짝 CC 스쿼트 느낌으로 대퇴 사두로 무게를 받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뒤꿈치가 들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냐 중상급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다 대퇴 사두에 받아내고 이제 광근이나 직근에 무게를 걸어낼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예, 잘못하면은 무릎이 이제 탈구될 확률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행할 때는 내가 아직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발바닥을 100%다 지탱을 해가지고 레그 프레스 패드를 끝까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좀 가능하다, 그리고 좀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감각을 아신다 하는 분들은 바로 좀 끝까지 내려가지고 내가 발목 가동 범위를 끝까지 극한으로 끌어쓰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퇴가 더 뜯겨나가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쌤 이거 불스스 할 때 상체 각도를 쌤은 약간 숙여서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약간 이유가 있나요? 상체 각도를 세워서 가기도 하고 이제 많이 숙여서 가기도 하는데, 상체 각도가 많이 굽어지면 고관절의 굴곡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햄스트링이나 둔근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상체를 세우면 세울수록 이제 무릎이 나가주는, 그러니까 무릎이 부담해야 되는 굴곡에 대한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대퇴 사두나 이런 게 쓸 수 있는데, 중량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네 번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너무 이제 무릎에 대한 그 굴곡에만 부하를 많이 걸게 되면은 무릎이 좀 아프거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의 유도리 있게 살짝 이제 고관절을 좀 더 밀어놓고 햄스트링이랑 엉덩이를 같이 좀 협응근을 사용하면서 대퇴 사두를 건드는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다음 세트 한 번 더 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쌤 불스스 할 때 덤벨 약간 안쪽으로 돌려서 잡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스스 할 때 덤벨을 이 다리 사이에 두냐 또는 바깥쪽에 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덤벨을 안쪽에 두게 되면 이제 무게랑 내가 몸을 쓰고자 하는 중심축이 거의 이제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코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근육들을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더 대퇴 사두에다 고립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게 중심축을 통해서 밸런스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이제 중등근이라든지 소등근 같은 이런 근육들의 긴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퇴 사두보다는 상대적으로 둔근이나 햄스트링을 좀 무게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잡고 엉덩이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종종 봤는데, 저는 웬만하면 안쪽으로 가져와서 좀 더 무게를 다루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오케이. 쌤, 다리가 약점인 흔히 세다리 분들이 이 영상을 네. 보시길 텐데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이 있나요? 일단은 다리를 저는 무조건 전면이랑 후면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팔도 우리가 3두 2두 나누고 상체도 이제 가슴, 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기랑근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팔 같은 경우에는 다리보다는 근육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슈퍼세트로 해서 2, 3두를 묶어서 같이 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 하나하나마다 사이즈도 되게 크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하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체를 제가 보기엔 한 3-4번 해야 될 강도를 응축한 게 약간 하체 한 번 하는 정도의 강도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만약에 하체가 내가 빨리 좋아지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체라고 하지 말고 전면 하체, 후면 하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다양한 큐잉들을 내가 신경 쓰면서 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하나하나 할 때도 내가 좀 목적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외가 있어야 되고, 그 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목적을 최대한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내가 안 나온다 하면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잘 나온다고 하면 그걸 내 강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하셔서 루틴을 구성하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이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